교배를 해가지고, 그죠? 막 지 맘대로 막 교배시켜서 내가 A형이지 B형이지 O형인지 알아내려고 아무 남자랑 만나가지고 이를 막 숨푹숨푹 많이 나가고 자식의 표현형으로부터 나를 유추할 수가 없어. 맨델의 유전자상 그렇게 했잖아. 둥근 완두콩하고 주름지 완두콩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죠? 자손 F1이 나오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걸 조금 고급진 표현을 뭐라고 해? 이미 교배가 불가능하다. 이미 교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 맘대로 결혼시킬 수는 없어.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역학적으로 수술한단 말이에요. 뭐 가계도 주지.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는 자손이, 그지? 나왔는데 엄마 아빠는 이래. 그럼 그 엄마 아빠의 엄마 쪽을 닮았는지 아빠 쪽을 닮았는지, 또 아빠의 뭐 할머니 또는 뭐 할아버지, 여기 아빠 쪽에 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 역추적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누구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형질들이 발현이 된 건지를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가계도 조사예요. 역학적 조사. 역학적 조사. 그거 말고 지금은 하진 않는데 쌍생아 연구가 있어. 쌍생아가 쌍둥이야, 쌍둥이. 오케이? 일란 쌍둥이가 있고 이란 쌍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 일란 쌍둥이가 있고 이란 쌍둥이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일란성 쌍둥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성별이 똑같아요. 지문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하고 아빠의, 그러니까 엄마가 줬던 난자 하나가 있죠. 엄마가 줬던 난자 하나에 하나의 정자가 들어갔어. 여러 개의 정자가 막 대실하다가 우리가 수정되는 순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정자들이 대실했다가 하나의 정자가 들어가서 이제 온전한 한 개의 체세포를 가지는 수정란 하나가 됐는데, 걔네가 빠르게 이 체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운이 좋게도 몸의 일부가 붙고 나머지가 분리된 몸이 일부가 붙은 샴 쌍둥이가 안 되고 독립적으로 두 개가 딱 분리가 된 상태 안에서 붙은 채로 뭐 심장은 심장 두 개, 폐는 폐, 뭐 이렇게 머리, 몸통 각각이 다 분리가 돼서 얘가 잘 독립적으로 태어난 거야. 그게 일란성이야. 원래 기호는 다 똑같은 세포 덩어리였어. 체세포 덩어리. 오케이? 그리고 이란 쌍둥이는 아예 운이 좋게도 엄마가 난자가 두 개가 배란이 되어 있었어. 오케이? 운이 좋게도 난자가 두 개가 배란이 되어 있었어. 그리고 각각의 여러 정자들이 이렇게 대시를 해가지고 여러 개의 정자들이 이렇게 대시를 해서 대시를 하다가 하나의 정자, 여기도 또 다른 하나, 여기도 또 다른 하나의 정자가 같은 시기에 엄마의 하나의 자궁에 같이 착상해서 태어난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간 정자와 여기 들어간 정자가 다르고 엄마가 하나의 그 배란하는 시기에서 두 개의 난자가 배란이 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난자들,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정란이 각각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되어 태어난 거인 것 뿐이야. 그러니 성별이 여자일 수도 있고 뭐 여자 남자일 수도 있고 남자 남자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들어있는 얘네들은 형질도 다르고 유전 정보도 다르고 다 다르죠. 엄마 아빠는 똑같이. 그러니까 좀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이란 쌍둥이들은 약간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개 고양이들이 한 배에서 여러 마리가 태어나잖아. 아이가 이제 뭐 진돗개 여러분 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있는 뽀삐들 가보면 하나에 비해서 임신한 다음에 아이가 막 아파가지고 그래고 출산을 하거든요. 한 마리 낳고 조금 더 있다가 또 복통을 진통을 한 다음에 또 한 마리 또 나요. 또 한 마리 또 나. 한 7마리 정도까지 나 진돗개는. 우리 그 예전에 패키니스 키울 때 한 배에서 5마리까지 낳고 이 조그만 요만하게 생긴 아이가 한 배에서 5마리를 낳더라니까. 그러면 얘가 한 번 생리한 이후에 배란이 됐을 때 난자가 5개 정도였고 난자가 배란된 난자가 개수가 더 많았을까 아마 7개 정도가 배란이 됐는데 각각의 하나씩이 다 잘 수정이 되고 잘 착상이 돼서 동시에 발생이 진행돼서 태어난 거야. 그런 게 다 얘네들이 싹 다 이란 쌍둥이 남긴 거지. 이 5마리들이. 엄마 아빠는 똑같은데 거기서 태어난 애들의 뭐 이렇게 털 색깔, 눈동자 색깔, 뭐 이렇게 털에 뭐 점박이 무늬 이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게 다 일란성이야. 돼? 그래서 일란 쌍둥이도 있고 일란 쌍둥이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꼭 인지를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에 쌍둥이 연구, 쌍생아 연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쌍생아 연구는 뭐냐?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냐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 지금은 인권 유린이야. 지금은 왜냐면 이제 가끔씩 내가 이제 너무 이게 젊을 때 임신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키울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해외로 입양을 시키려고 입양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 입양 대기 중인 아이들 아주 조그마한 신생아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걔네들을 그러니까 이제 뭐 각 특정 나라에서 입양 대기 중인 서로 성별이 똑같든 성별이 다르든
근데 이제 주로 일란 쌍둥이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거든. 그래서 아예 성별이 다 똑같았더니 일란 쌍둥이들을 서로 다른 환경으로 일부러 찢어서 분리를 시켜서 입양을 보낸 거야. 너네 둘이 형제관계나 자매관계가 아니야 라고 서로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아주 어린 삐덩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환경에 양육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추적 조사는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얘네들이 10대 동안 자라는 동안, 또는 20대가 자라는 동안, 30대가 자라는 동안, 얘네들이 이 환경에 이제 입양이 됐고 또 다른 환경에 입양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의 키, 성별, 지능, 몸무게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10년이 지나서 키, 몸무게, 지능, 성별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10년이 지나서 키, 지능, 몸무게, 성별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본 거야. 계속 데이터를 모아온 거야. 한 아이 집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집안, 또 다른 아이들도 다 몇 쌍들 싹. 그래서 키나 또는 몸무게나 지능이나 성별이나 오케이? 또는 키, 성별, 지능, 키, 몸무게 그 다음 뭐 있겠냐? 성별, 혈액형 이렇게 얘를 10대 때 그 다음 20대 때 30대 때 각각 다 모아서 또 데이터를 계속 비교해봤어. 원래 기호는 둘 다가 싹 다 일란 쌍둥이였잖아. 그래서 이 일란 쌍둥이들은 10대가 돼도 20대가 돼도 30대가 돼도 두 개의 AP 각각 서로 다른 환경에 이제 입양이 됐었을 때 누구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일치도가 높아. 혈액형은 일치도가 높을수록 1.0이라고 하는 수치를 부여이 돼. 근데 지능은 어떤 집안, 어떤 좀 부유하고 좀 잘 사는 집안에 됐던 애들은 좀 높았는데 지능이.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일치도가 높지 않더라. 0.8, 0.7, 0.7, 0.8 이런 식으로 1.0에 부여되지 않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더라고. 자라난 환경에 따라. 얘는 부유한 아이, 환경. 얘는 좀 부유하지 않은 좀 중산층도 부유한 편이겠는데 여기는 탑으로 진짜 잘 사는 집안에 입양이 된 거고 얘는 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환경 조건에 따라서 지능의 발달 정도는 좀 달라지고 몸무게도 좀 다르더라고. 0.9, 0.9 여기 몸무게가 0.9라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일치도가 높진 않더라 이거거든. 키도 마찬가지. 근데 성별은 똑같이 중간에 얘가 트랜스전더로 성전환 수술하지 않은 이상 원래 처음에 갖고 있던 성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형질이 주로 뭐에 대해서 어떠한 형질들이 주로 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한 영향을 받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질이 주로 외부의 환경 조건에 의한 영향을 받는 건지 이걸 판단해 본 거. 그게 쌍생아 연구야.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보시면 페이지 몇 쪽이에요? 150. 그래서 158쪽 거기 위에 보면 쌍생아 연구에서 일란성 쌍둥이랑 일란 쌍둥이들의 대상으로 성장 환경과 특정 형질의 발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특정 형질의 차이가 유전자에 의한 건지 환경에 의한 건지를 알아내본 처음 실험이 쌍둥이 연구였더라. 일란 쌍둥이를 서로 다른 환경으로 입양을 시켜서 이런 일치율을 본 것들이더라 라는 거.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 왜? 그들의 어떤 내가 내가 원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빅데이터 그 데이터를 모으는 수집용으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중산층 환경으로 입양이 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지금은 그렇게 연구하진 않아요. 그다음 이제 통계조사는 특별한 형질이 사람에게 나타난 사례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을 해. 그러니까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이 어떤 혈액형을 그 나라에서 특정 혈액형이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집단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통계조사예요. 집단의 분포 밀도를 가지고. 그래서 특정 형질이 유전되는 특징과 유전자의 분포를 추측해낼 수 있도록 집단, 그러니까 통계학으로 조사하는 거. 왜 일본인들은 이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쇼츠를 막 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올 거야. 우리 워낙 K-문화, K-컬처 그 영향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왔을 때 남자들이 사춘기 때쯤 땀 냄새가 많이 나긴 해요. 그 고유한 자기의 그 페로몬 냄새나 테스토스테론 그 함량 때문에 나는 냄새가 있는데 이거는 그 서양인의 사람들에서 나오는 남녀를 공통으로 불문하는 암내하고는 비길 수 없을 만큼 매우 이건 퓨어한 향이야. 그래서 서양 애들이 되게 많이 한국인들 왜 한국인은 냄새가 안 나? 이런데요. 그거 보신 적 있죠?
그게 특정 유전자, 그 암내라고 하는 걸 발현시키는 유전자가 있대요. 근데 한국인들은 동양권 중에서 한국, 뭐 중국, 일본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인들의 그 유전자 빈도가 좀 작대요. 거의 없대요. 근데 서양인들은 그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대요. 서양 얘네들 뭐 북유럽권, 뭐 미국권 걔네들은. 그래서 막 그 우리 보통 예전 어르신들이 막 외국인들은 막 냄새나야 막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인하고 나는 체체가 달라서 그런 거지. 이제 막 땀을 많이 흘려서가 아니야. 고유한 그런 쿰쿰한 그 특정 암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근데 한국인은 그 유전자가 없어. 이런 식의 특정 그 집단의 그 유전자의 발현 빈도를 이렇게 연구해서 통계학으로 연구해서 알아낸 데이터, 이런 게 통계조사야.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걸 이제 텍스처로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그 판단하시고 계셔야 돼. 그다음 뭐 염색체와 유전자 연구에서 나오는데, 이 염색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과정을 하면서 배웠잖아. 그래서 뭐 보통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엄마한테 받은 1번 염색사, 그죠? 아빠한테 받은 1번 염색사, 그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분열을 들어간 점 먼저 항상 유전 정보가 복제가 돼야 되니까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쓰면 복제를 하고 복제된 상태의 염색사로 복제된 상태에서 여기가 막 너플너플 풀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돌돌돌 농축해가지고 막 이렇게 동여매갖고 이렇게 동여맨 염색체를 만들잖아. 여기도 동여맨 이렇게 된 염색체를 만들어서 염색체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염색체 모습은 주로 언제 보여? 분열할 때 보이지. 그지? 그래서 그 사람의 몸에 특히나 이제 동물의 세포만을 뿅 뽑아낼 수 없잖아. 근데 동물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일한 혈액 세포가 있어. 피에서 뽑을 수 있는 여러분의 체세포가 있다고. 피를 통해 뽑아낼 수 있는. 여러분 피 속에 뭐가 돌아다녀? 준혁아. 피에 뭐 있어? 무슨 구, 무슨 판. 중2 때 배웠는데. 적혈구. 또 뭐 있어? 백혈구. 또 뭐 있어? 네,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있죠. 얘는 핵이 없어요. 오케이, 너도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핵이 없어요. 유일하게 백혈구만 핵을 갖고 있어요. 김자핵으로 유일하게 염색되는 게 백혈구입니다. 보라색으로 염색되거든. 감자핵이 아니야. 김자핵이라고 있어. 보라색으로 백혈구 핵을 염색시키는. 그래서 백혈구에 핵이 있다는 건 백혈구 속에도 이런 유전 물질이 있다는 거고, 백혈구를 체세포 분열 중기로 스탑을 시켜. 체세포 분열 중기로 스탑을 시켜. 스탑. 그래서 그 사람 몸에 체세포의 모든 염색체를 체세포 분열 중기 때니까 다 복제된 이후에 이렇게 각각 염색체로 되어 있을 거잖아. 그 사람이 가지고는 1번 염색체 크기, 그죠? 2번 염색체 크기, 3번 염색체 크기, 그죠? 두 개씩 정상적으로 있는지, 혹시 21번 염색체가 한 개가 더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게 이게 핵형 분석이야. 핵형 분석. 어떤 경우는 여러분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고학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보통은 1번도 2개, 2번도 2개, 3번도 2개, 두 개씩 있어서 EN의 모습으로 상동 염색체 모습으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런데 한 개를 더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 모든 사람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체세포에 21번을 3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다운증후군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다운증후군. 그 혹시 여러분이 드라마 안 보시니까 나도 잘 보진 않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그 예전 드라마 있거든. 거기서 이제 전형적인 다운증후군, 남자든 여자든 전형적인 얼굴에 쉐입이 있어요. 여기가 좀 낮고요, 여기가 좀 넓고요.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약간 이렇게 지적 장애를 좀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내부 신장 기능이랄지 내부의 장기 기능이 좀 떨어져서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어릴 때. 근데 이제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 친구들이 선천적으로, 이유는 모르겠는데 21번 염색체의 아빠 쪽이든 엄마 쪽이든 일부가 원래 감수 분열을 할 때는 반반씩 정보를 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를 더 준 거야. 아빠 쪽이 2개, N+1 하나를 더 주고 엄마는 하나만 준 거야, 정상적으로. 근데 그런 수정란이 계속 정상적으로 원래는 분열을 할 수가 없거든. 체세포 분열. 이유는 모르겠어. 왜? 생명의 시작은 버라이티하고, 그죠? 다이나믹하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나날을 진행해버려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난 거죠. 생명체로.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다운증후군의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불임입니다. 이제 다음 자손을 내기 어려워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정손환수에서 생세포를 만들 수는 없을 거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듣고 있어요, 준혁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에 염색체의 수, 크기, 모양, 외형을 관찰한 거. 그게 핵형 분석입니다. 유전자 염색. 이게 지금 세 번째 염색체 분석이다 라고 보면 돼. 오케이? 염색체 분석. 내용을 관찰하는 거. 됐죠? 오케이? 오케이? 자, 오른쪽 봐봐요. 1번부터 5번인데 1번, 2번 한번 완성 한번 해줘봐. 1번, 2번. 활겸 손들이 여기서 괜찮아요. 여기 와. 다 물어볼 거 있어. 여기서 하는 거. 거기 아마 더울 수도 있어. 지금 공부하는 게 기말고사 범위야. 기말고사 범위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 자, 볼게요. 1번. 사람 유전 연구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OX. 자유로운 교배 실험 불가. 한 번에 많은 자손 불가. 요즘 한 명도 안 났는데. 자, 그 다음 일란 쌍둥이를 연구하면 어떤 형질이 유전해 온 건지 환경한 건지 확인할 수는 있죠. 요즘 하진 않지만 예전에 그렇게 했다고. 맞지? 5. 가계도를 분석했어. 그럼 특정 형질의 우열관계 및 일부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죠? 왜냐면 자, 우리가 가계도 분석은 가장 많이 상염색체위 유전, 성염색체위 유전으로 가장 많이들 여기 이 단원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형태일 거야. 그러면 네모는 아빠,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고요. 여기서 태어난 자녀 관계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부부, 자녀. 그럼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들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요즘 하도 일란 쌍둥이들도 많기 때문에 쌍둥이들의 표시도 맞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만약 일란 쌍둥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표시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남자아들 또는 여자아들, 여자아이 아니면 남자아이 두 개 중에 랜덤으로 그죠? 태어나는 거야. 이게 일란성이야. 그러니까 배란을 여러 개를 시켜서 엄마의 각각의 난자에 각각의 정자를 수정시켜서 하나의 그 타이밍에 엄마의 준비된 자궁에다가 착상시켜서 태어나게끔 하는 형태. 이게 일란성이야. 이거 지난번에 그림 그려볼게끔 안 했냐? 이 그림? 없나 보구나. 안 그려진 것이. 이렇게는 일란 쌍둥이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선생님 일란성은요?
자연의 상태에서 일란 쌍둥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는 쉽지는 않은 확률이에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 엄마 쪽이나 아빠 쪽의 일부가 뭐 진짜 선천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들이 있는 집안이야. 그럼 그 유전 정보, 뭔가 일란성을 발현시키게 하는 유전 정보를 유전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자녀, 거기서 태어나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태어날 경우도 일란성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대요. 요즘 하도 자녀를 많이 안 낳고 못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안 낳고 못 낳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아파가지고 난 근데 옛날에 진짜 나는 정말 지금 나는 정말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난 지금 아이가 없는데요. 아이가 없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근데 나 자기가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은 했어. 여기 이런 단어를 나도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거든. 그래서 여자들은 출산의 아픔이 있잖아. 남자들은 경험이 좋다는. 남자들은 이제 당연히 국방 의무가 있고 그 또이또이 하긴 해. 근데 이제 아무튼 근데 그 힘듦이 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자식을 많이 낳고 싶긴 해. 왜냐면 우리 언니가 되게 좋았거든. 우리 언니랑 싸우지도 않고 막 그랬거든. 근데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좀 약간 그 많은 그 가족의 짐을 같이 나눠서 야 엄마 아빠가 잘 살려면 너도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너네가 잘 돼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막 계속 그런 부시 주니까 뭔가 내가 해내야 할 우리 언니랑 나랑 해내야 될 역할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럴 바에는 많이 낳지만 그래서 자식이 많았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나눠서 뭔가 배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좀 빨리 잘 결혼해서 그때는 그냥 결혼만 하면 애를 낳을 줄 알았지. 네, 빨리 결혼해서 한 번 아파가지고 2명씩 뿅뿅 나오면 4명을 낳을 수 있잖아. 그지? 그때는 이제 과학기술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가까이 와야 닿지는 않은 시기였으니까 중학교 때는 돈은 물론 많이 벌어야 돼. 돈이 많이 들 거니까. 근데 그럼 내가 2번만 부어가지고 4명을 낳을 수 있으니까 4명을 낳을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순수무교할 때, 퓨어할 때.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진 않잖아요. 솔직히. 남자도 있어야 되고 그죠? 과학기술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적정한 나이여야 돼. 아무리 생명과학기술이 좋아졌다라고 한들 여성이 생식이 잘 되는 형태의 자연적으로라도 생식이 잘 되는 형태의 연령이 10대 후반에서부터 당연히 20대입니다. 근데 10대 후반에서 애 낳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막 그래서 TV에서 나오잖아. 여고 여고 엄마 아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진짜 쉽지 않잖아. 너무 인생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다 해서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아. 대학 다니면서 결혼하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아. 근데 20대 때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하면 진짜 내 친구 중에 딱 그런 친구가 있거든. 대학교 4년 딱 졸업할 때 그때 사귀었던 CC 오빠랑 같이 결혼해서 애를 3명이나 낳고 걔는 이제 다 키워놔버렸지. 완전 거의 대학생 다 돼버렸어. 이 친구가. 부럽긴 한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과업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 지금은 공부의 경험만 갖고 있지만 나중에 살면서 뭐 벌어먹고 살아야 될지 엄마 아빠는 어떻게 내가 부양을 해야 될지 이 형이나 이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할 수 있을지 나는 나만 잘 살면 되는데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건 너만 잘 살면 되라고 하긴 하지만 나중에 엄마 아빠가 연로해지시면 의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워줬으니까 나도 연애들 교육비 들여서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계시는 거잖아. 여러분이 잘 되면 좀 부담 없이 푸시해서 도와드릴 수 있겠지. 이런 거 엄마 아빠가 바라진 않나 하지만 내심 저 자식이 잘 클까 이렇게 부담을 갖고 계시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일란 쌍둥이들은 어떻게 표시하냐? 운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운이 좋다라고 아그탕 표현하는 거야. 자, 자연으로 일란 쌍둥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줄기가 똑같아. 그지? 당연히 하나의 줄기가 아까 얘기했던 체세포 한 개가 수정란 한 개가 막 잘 나날을 하다가 운이 좋게 2개로 잘 몸통이랑 다리통이랑 심장이랑 각각 분리돼서 잘 착상돼서 태어난 거이기 때문에 하나의 줄기는 똑같은데 이렇게 태어난 거야. 당연히 성별이 똑같겠지. 여자 아이로 또는 남자 아이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랑 디테일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림 그려놔줘. 그지? 나의 어떤 희망을 여기다 포부를 희망이라도 그려볼게. 4명의 자녀가 다복하게 태어나도록.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일란성. 지금 차이가 있다면 여기를 보시면 돼. 줄기가 똑같더라. 그죠? 똑같은 줄기. 얘도 오빠도 1명 있었고 남동생도 하나 있는 거지. 죽는 거지. 여기 지금. 힘들어. 낑겨 있는 여학생들이야. 얼마나 나포기지기는 여자들이. 일란성과 일란성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그렇어요? 일란성과 일란성의 차이. 그건 일란성이고 일란성
1번. 그래서 쭈루룩 하다 보니까 지금 네 일란 쌍둥이죠. 5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특 가계도 분석하면 네 이것도 4번 맞는 말입니다. 일단 문제 풀면서 표현해 줄게요. 1번에 5번 세계 여러 지역의 ABOC 캐릭터에 나타난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려면 이 경우는 통계 조사를 하면 되죠. 유전자 분포 빈도를 확인해 보는 거니까 염색체를 직접 분석하는 건 한 개체가 가진 어떤 질환, 유전적 질환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염색체 수가 두 개씩 정상적으로 있는지 하나가 더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보는 거니까 한 개체에 대한 특성인 거지 전체 어떤 세계 어떤 유럽이네 아니면 뭐 이런 건 집단의 조사 묶음으로 물어보는 건 집단과 통계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가나다가 있고요. 가나다 3명이 있었는데 한 부모에서 자 근데 가부터 다 중에 자 3명의 일란 쌍둥이 운이 좋았어요. 3명이 다 일란 쌍둥이였대요. 이제 근데 유전정보 다 똑같았겠죠. 일란 쌍이니까. 근데 이제 다라고 하는 사람만 형제들과 떨어져 다른 곳에 살았다 보니 상경이 다르니까 다만 조금 더 뚱뚱해졌네. 82kg. 근육질이 더 많아졌어. 자, 그럼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걸 우리 뭐라 하더라? 쌍둥이 연구라고 하더라. 그쵸? 그다음 두 번째, 표에 대한 다음에 설명이 빈칸을 알맞게 골라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라고 했죠. 가부터 다까지의 유전자 구성은 자 어떻게 되는데 같더라. 그죠? 왜 일란 쌍둥이니까. 같죠? 같습니다. 같은데 뭐는? 키는 자, 환경 둘 중에 뭘 더 많이 받아? 유전자. 왜냐면 키는 177, 177.5, 177.5 거의 177에서 왔다 갔다 해. 그쵸? 왜? 다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으로 조금 더 먼 지역에서 타지에서 환경을 이제 타지에서 적응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도가 높잖아. 가나라고 하는 얘와. 근데 이제 굳이 키와 몸무게 둘을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환경으로 떨어져 지냈을 때 일치도가 조금 더 낮는 게 몸무게가 훨씬 더 일치도가 낮죠. 그죠? 차이가 있잖아. 차이가 있다는 건 일치도가 낮다는 표현이야. 그래서 몸무게는 유전적인 소인, 일란 쌍둥이라는 그 유전적인 소인보다 훨씬 더 환경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키는 유전자, 그 다음에 몸무게는 환경 이렇게도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다시 봅시다. 상염색체 위 가계도 분석과 성염색체 위 가계도 분석 오늘 전체적으로 개념 설명해주고 여러분이 문제 풀고 접근하는 것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야 사람 유전이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선생님 단어 부분, 그 소비 전략 계산하는 부분,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부분 또 들어갈 거고, 네, 내일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 쉬는 동안 문제를 풀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숙제 안 해줬어. 163쪽 내가 숙제 안 해줬었지. 163쪽. 1, 2, 3번 해줘. 1번, 2번, 3번. 자, 단일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 네, 어찌됐든 여러분이 9학년이 돼서 올라가면 학년이 돼서 올라가서 고1 통합 끝나고 고2 과정을 배우시게 되면 이런 내용을 배울 거다 보니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 자, 크게 단일인자 유전 그리고 다인자 유전 여러 인자가 하나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 그거 우린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 여러분 책에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교과서 또는 학습지에서 언급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시만 잡아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한꺼번으로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피부색 같은 게 있어. 피부색. 키나 몸무게. 그래서 다인자 유전의 경우는 아까 우리 방금 문제에서 분석한 것처럼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비만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해. 그지? 그럼 비만이 된 자식이 태어날 확률이 좀 높은 건 맞아. 유전적으로. 팩트로. 근데 그런 다인자 유전의 경우는 그지?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형질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야. 확률이 높긴 한데 만약에 그 걔네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냐 막 아자될 것 같은 확률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제 이 아이가 통통하게끔은 표출되진 않는 거지. 아무리 그 유전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이런 피나 피부색이나 키나 몸무게들이 다인자 유전들이 대부분 그런 예시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근데 유전자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무엇도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받더라.
환경적인 소인도 많이 받더라. 그죠? 환경적인 소인도 많이 받더라. 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정도의 상식적인 선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다인자유전은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대부분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포맷이 단일인자유전이야. 단일. 즉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잖아. 엄마가 그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 주는 거 딱 하나 주면 아빠도 또 하나를 주고. 그러니까 한 쌍, 부계와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한 쌍은 대립 유전자에 의해 한 형질이 결정되는 경우, 하나의 형질이 결정되는 경우, 하나의 형질이 결정되는 것. 그게 단일 인자 유전이야. 대부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3학년 2학기 시험 범위 진도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유성생식이랑 뭐 감수 분야 그 부분, 이제 기본적인 유전 패턴에서 기본적인 기본값을 많이 하는 게 단일 유전이야. 당연히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엄마는 모양을 둥글게 해주는 정보를 줬어. 아빠는 모양을 주름지게끔 해주는 정보를 줬어. 그죠? 이렇게 특정 유전자가 어떻게 놓여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당연히 얘는 자식이고 이 자식의 체세포는 엄마 아빠로부터 반반씩 물려받은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완두콩의 모양에 대한 형질이 표현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고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고 이렇게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그게 그냥 단일인자 유전이야. 오케이? 근데 그런 단일인자 유전들이 상염색체 위에 정보가 놓여있는지에 따라 또는 성염색체 위에 정보가 놓여있는지에 따라서 남녀에 따른 형질 발현의 빈도 차가 있어요. 당연히 성염색체라면 남자는 44기의 상염색체, 그죠? 사람은 남자는 X염색체와 Y염색체를 갖고 있잖아. 그지? X염색체 하나 따로 Y 따로. 그지? 근데 여자는 X염색체가 2개잖아. 오케이? 그리고 또 차이가 뭐가 있냐면, 자, X, Y를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하긴 했지. 당연히 이제 이가염색체를 만들어서, 그죠? 우리 말이 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여기가 시험 범위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상동염색체이잖아. 왜 이가염색체를 만들고 2개가 분리가 되니까. X, Y 이렇게 이가염색체 만들고 이렇게 나눠지니까. 맞죠? 오케이, 맞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부계 모계 크기도 똑같고 XX고 이렇게 이가염색체로 나눠지니까 상동이야.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Y에 놓여져 있는 Y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 정보는 Y에만 있는 거지 X에는 없어. 그러니까 Y염색체에 놓여있는 유전 정보는 딱 Y에만 있어. Y의 대립 유전자가 X에 있진 않아. 2개가 상동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가염색체를 만들고 정보가 나눠져라고 하더라도 Y 위에만 놓여있는 정보야. 오케이? 근데 X염색체는 아빠도 X염색체를 갖고 있고 엄마도 X염색체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딸은 아빠한테 X염색체 하나 받고 엄마한테 또 X염색체 하나 받아서 XX인 거잖아. 그치? 이런 형태야. 그래서 자, 만약에 특별한 형질이 성염색체 위에 놓여있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을 거야. 공부했을 거야. Y염색체 위에만 그 정보가 놓여있다면, 그래서 아빠가 특별한 유전 형질을 발현해서 갖고 있었어. 귓속털 가다증. 돼요? 귓속털 가다증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야 돼? 아들의 Y염색체는 무조건 반드시 누가 줘? 엄마는 Y염색체가 없어. 그지? 아들이 가지고 있는 Y염색체는 누가 주는 거야? 아빠가. 그럼 아빠가 이 귓속털 과다증이라는 표현형을 갖고 있었다면 아빠의 귓속털 과다증이라는 표현형은 무조건 아들들한테는 다 나타나는 거야. Y 위에만 놓여있으니까. 돼요? 그걸 한성유전이라고 해. 한성유전. 대표적으로 귓속털 과다증 기억하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형태는 X염색체 위 유전이야. X염색체 위 유전. 자, X염색체 위 유전은 얘도 성염색체니까. 자, X염색체 유전은 우린 다른 말로 한성유전이 아니라 반쪽성을 따라갑니다 라고 해서 반성유전이라고 해. 반쪽성을 따라가서 반성유전. 이런 X염색체 유전의 대표적인 케이스의 예시로 적색과 녹색이 섞여있을 때 구분하지 못한 정록생명과 혈우병이라는 게 있어. 혈액 응고가 선천적으로 안 되는 혈우병. 오케이? 그럼 정록색이면 뭐냐면 주변에 적색, 녹색이 섞여있을 때 얘가 적색이다, 얘가 녹색이다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 형태야. 그 친구들은 평생 그 정록생명을 구분할 수 있는 렌즈를 끼고 다녀야지만
이제 뭐 운전할 때도 보행자 신호나 이런 것들 구분이 안 되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뭐 라식이나 라섹 수술 같은 형태로 개선될 수 있다 그러진 않아요. 전용 렌즈를 끼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약한 건 색약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정록생맥은 정록생맥과 혈병 둘 다 열성으로 그 병이 표현돼요. 어떤 특별하게 유전병이 열성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잘 판단해야 돼요. 열성으로 어떤 병에 대한 형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거야. 자, 완두콩 유전을 여기 사람의 유전병 형태로 표현해서 갖고 와볼게. 자, 봐봐. 우리 완두콩에서 순종인지 잡종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엄마 아빠가 둥근 완두였어. 순종인지 잡종인지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확실하진 않지만 둘 다 둥근 완두였어. 근데 둥근 완두 사이에서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안 닮은 주름진 완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어날 수 있죠. 있죠. 우리 그렇게 배웠거든요. 왜? 처음에 무조건 우리 멘델의 우열원리 분리법칙 할 때까지는 처음에 순종에 둥근 완두 콩만 이 텃밭에서 열심히 키웠고 또 다른 텃밭에서는 주름진 완두 콩만 텃밭에서 키웠어. 그지? 여기 있는 꽃가루를 눈 감지하고 이렇게 해서 얹혀줘가지고 여기서 자손제 1세대가 태어났더니 당연히 아빠 여기서는 소문자알만 물려받았고 여기서는 대문자알만 물려받았어. 그럼 얘는 무조건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완두콩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얘는 둥근 완두콩이더라고. 몇 번을 실험하더라도 분명 주름진 걸 묻혀줬는데 둥근 완두콩만 태어나다. 이게 우열의 원리였어. 맞지? 이게 첫 번째 거 멘델의 유전이었지? 근데 이 둥근 완두콩들끼리 서로 같이 결혼을 시키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어떻게 됐어, 주녀가? 여기서도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고 대문자알, 소문자알. 그죠? 여기도 대문자알, 소문자알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고 그죠? 그들이 만나는 이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경우일 때는 주름진 완두콩이 드디어 나왔잖아. 이때도 둥근 거, 이때도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지만 얘가 완전히 우성이다 보니까 둥글고 너도 둥글게 나왔었잖아. 너만 주름지게 나왔잖아. 그럼 겉으로 보면 둥근 것끼리 결혼시켰는데 주름진 완두콩이 태어날 수 있죠. 이 태어난 주름진 완두콩, 즉 쉽게 말하면 갑툭튀가 열성이에요. 갑툭튀 들어보셨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 그죠? 감다살, 감다티 뭐 이렇게 하는 얘기처럼 예전엔 갑툭튀가 유행했어요.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갑툭튀 알아는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툭튀 엄마 아빠가 지금 둥근 거였는데 주름진 게 태어났다. 그럼 주름진 게 열성한 형질인 거야. 갑자기 태어난 이 형질. 넌 무조건 열성 형질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정록 생명도 유사해요. 엄마 아빠는 생명이 아니었어. 근데 생명의 자식이 태어날 수 있어. 우리 특히 남자들이 이 유전을 사람의 유전을 공부해야만 되는 이유가 이거야. 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세상으로 이제 들어간 거야. 봐, 나도 AB형, 너도 AB형. 근데 나 AB형이고 너 AB형인데 자식이 A형이네 또는 B형이네. 쉬, 뭐야? 너 외도했어? 바람 폈어? 이러면 무식을 토로하는 거라고. 나 A형이야, 너 B형이야. 오면 자식이 O형이 갑자기 태어나? 이씨, 뭐야? 너 바람 폈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더 너머의 세상으로 들어간 거야. A형하고 B형 사이에서 결혼했어. O형 표현할 수 있어? 있어.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표현형이지만 이 표현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아서 이 아이의 유전자형이 A5 유전자형이야. 이 아이의 유전자형이 B5 유전자형이다 라고 하면 이 아빠는 A 유전자와 O 유전자 두 개의 생세포를 만들 수 있어. A만 갖는 생세포, O만 갖는 생세포 두 종류를 만들 수 있어. 이 엄마도 B만 들어가 있는 생세포, O 유전자만 들어가 있는 생세포 두 종류를 만들 수 있다.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A, B형, A, B 사이에서 우열관계가 없어서 A형도 B형도 같이 발현돼서 A, B형이 태어날 수도 있고 A5 유전자형의 A형도 태어날 수 있고요. 혈액형 B5 유전자형이지만 B형이에요. 왜냐면 A와 O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있어요. 너가 세요. 우성입니다. B와 O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우열관계가 있어요. 너가 세요. A, B, O씩 혈액형에서는 이래. 그리고 O, 이럴 경우만 O형이 태어난 거야. 돼요? 됐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가 우열관계를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 그래서 정록생명 엄마 아빠가 생명이 아닌데 정상인데
뭐가 이렇게 생명의 나들이 태어날 수 있다. 생명. 그러면 여러분은 갑툭튀를 보시고 정상 표현형에서 생명인 베이비가 태어났다. 태어난 이 생명 베이비가 열성 형질. 얘네가 정상 형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정상 형질, 생명 형질. 맞죠? 그리고 너는 생명이 이제 열성 형질, 너가 우성 형질. 정상 유전자가 유전병이 아닌 정상 표현형을 가져가는 정상 유전자가 그다음에 정록생명 유전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너가 얘가 우성, 얘가 열성인 거지. 됐죠? 선생님 그러면 왜 어떤 아들은 생명으로 태어나고 어떤 아들은 정상으로 태어났대요? 라고 한 이유는 봐봐. 자, 이 엄마가 어떤 형태였었냐면 하나는 정상 유전자, 하나는 생명을 결정한 유전자를 같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색 이렇게 쓸게. X염색체 위에 눈에 힘줘야 돼. X염색체 위에 정상을 결정한 유전자, X염색체 위에 정록 생명을 결정한 유전자를 같이 갖고 있었던 거야. 이 엄마는. 근데 엄마 세대에 정상 유전자가 생명 유전자에 대해서는 세서 무성이어서 오케이? 엄마 세대는 당연히 마치 둥근 완두콩처럼 둥근 잡종 완두콩 둥근 이런 유전자형이었는데 얘가 우성, 얘가 열성이었어요. 같이 갖고 있긴 하지만 주름진 게 표현된 게 아니라 둥근 게 표현된 것처럼 생명 유전자가 표현된 게 아니라 생명이 아닌 정상 유전자가 표현된 거지. 그래서 아들의 Y 염색체는 무조건 아빠가 주잖아. 뿅뿅. 그쵸? 아들의 Y 염색체는 아빠가 주는데 엄마가 어떠한 X 염색체를 이 자식에게 줬는지 이건 뽑기야, 뽑기.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야. 랜덤 플레이, 랜덤으로 뽑아서 주는 거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 1번 남자아이에게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명 유전자가 전달이 되어서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명의 베이비가 태어나 버린 거고. 돼요? 이 2번 자식에게서는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개 중에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가 가서 얘는 정상으로 표현된 거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일 뿐이에요.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에요. 됐죠? 왜? 감수 분열 과정에서 랜덤으로 만들어졌던 그 정자들이 여러 개 막 동시다발적으로 대시했다가 그 중에 제일 건강한 운빨 존망 게임에서 살아남은 걔가 수영에 참여해서 여러분이 되어 태어난 거니까요. 됐죠? 눈에 힘. 자, 그래서 요렇게 흘러가더라. 됐죠? 자, 그래서 요런 아이를 우리 뭐라 하냐? 보인자라고 해. 보인자. 근데 내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X염색체 위에 정, X염색체 위에 색 이렇게 표현한 거고 실제는 이렇게 한글로 쓰면 귀찮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그런 열성 유전자, 특별하게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얘는 정상, 아무것도 안 쓰고 아빠, 엄마는 이렇게 됐었을 때 명확하게 잡종임이 확실하니까 생명 유전자를 가지는 경우는 프라임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프라임 다시. 그래서 이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생명이었는데, 그죠? 엄마가 가지는 얘를 물려받아서 너가 이렇게 태어난 거고, 그지? 아빠는 아들들에게 다 항상 Y를 주니까, 그지? 아빠가 X, Y를 한꺼번에 주진 않잖아. 근데 두 개 중에 엄마는 정상적인 X를 준 거고. 그럼 이 딸은, 그죠? 이 딸의 유전자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 왜요? 아빠는 확실하게 X를 줄 거야. 이 딸에게 무조건 X를 줘. 근데 엄마의 두 개 중에 얘를 물려받아도 정상 표현형인 거고 얘를 물려받아도 그죠? 정상 표현형인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명확하게 확정 지을 수 없어. 이 딸의 유전자형을 확정을 지으려면 얘가 확정적인 어떤 남편하고 결혼해서 어떤 자식을 태어나게 했는지를 봐야 알 수 있어. 어떤 남편하고 결혼해서 어떤 자식들이 태어난지 이 정보를 알아야지만 얘의 유전자형을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태어났다 하면 그러면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지금의 경우 여기까지가 없어질 거에서는 그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자, 문제로 가보자. 자, 어디를 여러분이 풀어보시냐면 6번 161쪽에 6번 한번 풀어주세요. 161쪽에 6번 그리고 동그라미 또 쳐봐. 6번 먼저 풀고 넘겨서 여기 좀 어려울까? 162쪽에 유제 3번, 4번. 복사본이 색깔이 거의 똑같은데? 색깔이 안 칠해진 게 정상입니다. 색깔이 칠해진 게 정상이에요.
네. 자, 판서를 옮겨봤고요. 일단 다 못 푸셨을 건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풀면 돼요 라고 하는 걸 조금 뉘앙스를 알려드려 보고 여러분이 실제 이제 상념색채 유전까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지금 그림은 어느 가족의 생명, 착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목생명 집안에 대한 가계도예요 라고 하는 밑 베이스 정보를 줬잖아요. 안 주는 문제들도 이제 많이 나와. 섞여서 너네가 이게 생명인가 아니면 상념색채 유전인가 구분해야 돼. 그리고 우성 유전인가, 병이 우성으로 유전되는 건가, 아니면 병이 열성으로 유전되는 건가, 이렇게 다 판단해야 하는 문제들도 실제는 나와. 근데 이제 좀 착한 수준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되다 보면 이제 보이는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갈 건데, 일단은 정호쌤이니까 이미 알고 있어. 뭘? 제일 착한 게 남자입니다. 남자는 무조건 착해. 왜 착해? 눈에 보이는 표현형 자체가 뭐와 똑같다? 유전자형하고 똑같잖아. 남자는 생명이거나 생명이 아니거나 딱 두 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남자는 표현형으로 다 유전자형까지 100% 추측할 필요도 없고 100% 그냥 깔끔하게 다 보여. 이거 풀 때는 이 자식이 태어난 건 이 엄마 아빠 때문이야. 그래서 아래서부터 위로 단서를 확정지어 나간대. 자식에서부터 엄마 아빠를 찾아가는 게 제일 빨라.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서부터 매끄럽게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아래서부터 위로. 자, 그러면 생명인 남자들이 태어났대. X 프라임 Y죠. 그죠? 너는 여잔데, 여자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쓰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남자는 확실하죠. 생명이 아니면 너는 X, Y예요. 그쵸? 그러면 이 남자,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버전의 남자 자식 두 명이 태어났는데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얘 또는 또 다른 10번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얘, 이건 누가 줬어? 아빠가 주나? X형 색채는? 엄마가 주잖아. 그죠? 그러면 100% 8번과 10번으로부터 누구는 확정할 수 있어? 엄마는. 그지? 8번과 10번의 유전자로부터 엄마는 100% 확정할 수 있어. 그래서 6번 엄마는 이것도 갖고 있고 이것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야. 맞죠? 그래서 엄마는 X 프라임이야. 보인자 이미 확실해요. 맞죠? 그쵸? 엄마는. 그래서 이렇게 자식으로부터 확정해 갖고 오는 거, 남자부터 먼저 풀어내는 거. 그 다음에 아빠는 무조건 생명이었대. 아빠는. 그래서 아빠는 X 프라임 Y. 그죠? X 프라임 Y. 그러면 아빠 덕분에 알 수 있어. 뭐를? 딸내미를 알 수 있어. 아빠 덕분에. 왜요? 자, 엄마가 X 프라임인데 만약에 이 딸내미가 9번의 딸내미가 아빠한테 X 프라임. 왜냐면 아빠가 가지고 있는 XMC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지? 딸한테 무조건 이걸 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엄마가 두 개 중에 하나 랜덤으로 줄 건데 엄마가 X 프라임을 줬다면 얘는 무조건 B급이 쳐져 있는 생명이어야 되잖아. 근데 생명이 아니라면 그 말은 즉슨 엄마는 무조건 얘를 준 거지. 그쵸? 왜? 아빠는 무조건 X 프라임만 줄 수 있는 형태니까요. 왜? 생명이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가 생명이면 아빠가 생명인 경우 생명이면 최소한이야. 딸은 최소한 뭐일까? X 프라임을 무조건 하나는 같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한 보인자야. 엄마가 정상 X를 주면 보인자. 그지? 근데 X 프라임을 하나를 엄마가 더 줘. 그럼 그건 생명인 거고. 근데 최소한이라는 개념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개념은 X 프라임을 무조건 하나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인자라고. 그지? 엄마가 뭘 채워주느냐에 따라 정확하게는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보인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X 프라임을 무조건 하나 가지는 사람이니까.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20번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1번, 2번 이렇게로 찾아보면 5번의 경우는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죠. 아들이 지금 뭐야? 생명이야. 생명인 X, 프라임, Y거든.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위아래로 찾아보면 5번이 가지고 있는 Y형 색채는 누가 줬다? 아빠가. 근데 아빠는 정상이다. 그럼 5번이 가지고 있는 X 프라임 누가 줬다? 엄마가 줬다. 엄마는 무조건 X 프라임을 주더라. 근데 보니까 엄마는 생명이네. 엄마는 무조건 생명인 아들들만 태어날 수밖에 없겠네. 맞죠? 네모는 남자, 동그라미 여자예요. 아까 너무 더워가지고 양말 벗었더니 발가락이 시렵다. 좀 추워. 온도 좀 올려볼게. 오늘도 죽겠다 야. 반바지인데. 감기 오면 안 되니까 계속으로 살짝 바꿀게. 자, 그리고 7번 X 프라임 Y의 남자 아들이 태어났는데 엄마는 정상이고 아빠 눈에 보이는 게 다잖아. X, Y. 그쵸? 근데 X, Y를 한꺼번에 주나요? 7번에게? 그렇지 않죠. 무조건 아들은 아빠는 아들에게 Y만 주잖아.
그럼 X' 누가 줬어? 엄마가. 그죠? X'을 줄 수 있는 사람 엄마밖에 없어. 그러면 엄마는 최소한 뭐야? 엄마는 최소한 X'을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정사이니까 요거지. 보인자임이 명확합니다. 그지? 만약 X'이 생명이었다 그러면 비금이 칠해졌어야지. 생명이요. 됐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여러분 유제문제에서 161쪽 유제문제 6번에 가족 구성원 중에 보인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쓰세요 라고 하면 X'이 확실 X' 그러니까 XX', 그죠? 앞에 이 숫자를 먼저 X를 얘기해도 X'라고 얘기해도 똑같아요, 보인자. 이 순서를 뒤집어서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X'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인자. 둘 다 X'을 갖는 건 그건 생명이니까. 그러면 보인자면 확실한 사람 누구? 3번, 그죠? 그 다음 세대에서 누구? 6번, 그 다음 세대에서 9번. 369네, 369, 369. 요즘 그 게임 안 하죠, 369. 369 이렇게. 됐죠? 3번, 6번, 9번. 자, 그 다음에 8번. 자, 2번 8의 정록생명 대인물전자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을까요? 그래서 얘의 전 세대, 그 다음 세대, 이 세대 전까지도 다 추론을 해봐라 라고 하면 X' 누가 주겠어? 8번의 X' 남자의 X'은 아빠는 Y를 줘. 당연히 엄마가 줘. 그죠? 근데 엄마가 주는 게 확실해서 엄마가 보인자예요 라고 했잖아? 근데 쓸데없이 갑자기 그 다음 세대는 그럼 누가 줍니다 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튀는 애들이 있어. 이 집안의 혈연이 여기잖아. 여기 엄마의 혈연이 여기잖아. 갑자기 아빠 혈연으로 가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 8번이 가지고 있는 X'은 6번이 줬고요. 6번이 가진 X'은 누가 줘? 아빠가 정상이니까 둘 중에 하나 줬겠지. 엄마가 2번이 줬겠지. 그래서 2, 6 그리고 얘 8을 간 겁니다. 2, 6, 8. 논리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찾아볼 거야. 자, 2, 6, 8이야. 자, 9가 정상인 남자와 결혼했을 때 9는 XX'이에요. 그는 근데 정상인 남자와 결혼한대. 그럼 XY죠? 그죠? 그럼 이거 감수 분열 이제 하나씩 뭐 이렇게 분리법칙하고 똑같아요. 분리법칙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요렇게 연습이 안 되시면 엄마가 만들어내는 두 종류의 생세포를 써. 아빠가 만들어내는 두 종류의 생세포를 써. 그쵸? 그죠? 그래서 만나게 한대. 이러거나 그죠? 그럼 넷 중에 그럼 확률 문제에서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자식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들 중에서는 생명이거나 생명이 아니거나 그쵸? 딸 중에서는 생명인 자식이 없죠? 그럼 딱 얘만 생명인 거죠? 넷 중에 하나인 거죠? 생명은 4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자녀가 생명의 확률에 따르면 4분의 1 그쵸? 태어난 자녀가 생명의 확률 그럼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또는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얘를 가지고 물어볼 때 엄마 아빠가 이 9번이 정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생명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 자녀 중에로 물어보지 않고 먼저 자녀 중에로 먼저 한정을 짓지 않고 태어난 아들이 생명일 확률 그러면 아들만 먼저 한정을 짓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자식이 이렇게 물어보죠. 자녀중 여기 밑줄 거 봐. 자녀중 그러니까 자녀중이 먼저 나와.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고 거기서 확률을 구하라 이거인 거고 자녀중이니까. 근데 이 똑같은 형태인데 태어난 아들이 생명의 확률. 아들 중에라고 물어봤어. 그치? 아들 중에 그럼 아들만 따져서 보라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이겠지. 아들만 따져서 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확률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보다 달라서 그래서 그랬대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다 구해놓고 또 거기에 추가로 성별은 아들, 딸 둘 중에 하나니까 곱하기 2분의 1 또 해줘버려. 그럼 안 돼. 성염색 체육의 유전은 이미 성별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추가로 거기다 아들일까 딸일까 둘 중에 하나니까 곱하기 2분의 1 또 하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상염색체는 추가로 곱하기 2분을 해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숙제 내드릴게요. 아마 내일도 제가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금 162쪽에 유제 3, 4번을 다 풀지 나갔을 거야. 유제 3, 4번도 풀어오시고 넘겨서 164쪽에 9번, 10번, 11번 그리고 165쪽에 4번 가계도 분석 문제야. 9번, 10번, 11번 165쪽에 4번 체크했죠? 그리고 일단 163쪽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도 이건 전에 숙제 지금 아까 내가 풀어보라고 했었지? 요렇게까지를 풀어서 내일 또 보도록 합시다. 자, 퇴근!